주제 바꾸겠습니다. 어제 그제 언론을 통해서 좀 자주 오르내리는 내용인데 8.15 광복절 특사 또 가석방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에 자유의 몸이 될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찬반을 여쭤봤는데 66.6%가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대한다라는 의견 28.2%,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5.2%였습니다. 이 조사는요, YTN에서 의뢰해 리얼미터가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23일에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면이 아니라 지금 가석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고요. 가석방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 요건에 부합하면 대상이 되는데 일단 국민들의 여론은 가석방을 하자는 쪽이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에 있어서 어떤 좀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큰 것도 같은데 하지만 공정이란 그 원칙에 대해서는 위배되는 것이다. 여러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10만 전자가 7만 전자가 되니까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 이재용 그 부회장, 이제는 회장이 실질적으로 총수가 되는데 어떤 그 가석방 내지 그 경영계로 복귀를 해서 삼성전자를 살려달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 걸 보면은 국민의 60%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는 이 그 사면 복권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지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전쟁 상황 그리고 또 국민들의 법 감정 나아가서 이 그 형기를 한 60% 가까이 지금 실질적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박범계 장관도 끝에 이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재벌이기 때문에 특혜를 줬어도 안 되지만 재벌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정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형법이나 관련법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 경기를 지나면은 가석방 그 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60, 70% 이상이 돼야 어떻게 보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요. 실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기의 60% 이상을 지금 살고 있고 또 실제로 형을 삶에 있어가지고 뭐 상당히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의 경제 사정 또 국민들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찬성하는 그런 여론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8.15에 법무부 아시다시피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법 회계, 분식 회계 사실은 불법 승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금 재판 중이고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도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가석방과는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실무상 다른 사건이 이렇게 실형이 특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안 됩니다. 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구조가 좀 있어요. 이게 가석방 업무 지침이라는 이제 법무부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른 사건이 현재 계속 중인 경우,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비 심사,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 처음에 이제 심사 대상으로 올릴지 말지는 예비 심사를 하기 전에 그 기관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의견을 물어보면 법원에서 그 사람 가석방해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는 법원이 먼저 의견을 그러니까 예단 같은 걸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또 반면에 법무부 쪽에서 그걸 물어본다는 건 정부 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실무 담당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걸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물어봐야 될 사건은 예비 심사에 올리지 않습니다. 실무상.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건들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으로 아예 올라가는 경우가 실무상 거의 없고요. 최근에도 이게 이제 일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삼양식품 이제 재벌가에서 2019년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지금 다른 사건이 진행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예비 심사 단계에서 배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네.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전의 관행이나 아니면 가석방 그 전에 케이스들에 미쳐 볼 때는 사실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고, 이건 매우 중요한 그런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대상 심사 대상으로 올라간다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전례를 깨는 거라고 볼 네. 여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능성을 봐야 될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아예 올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사실 법무부 등등에서도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 뉴스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 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추측과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권에서는 국민 통합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잘못하다 보면은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역효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사면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사면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하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치주의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개입해서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뭐 그동안 사면에 대한 수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근거에는 이것이 법치주의를 대통령이 정책 판단으로 흔드는 게 아니냐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좀 그 사실 헌정을 흔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받은 형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닌데 이거를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이유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어서 이것이 이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사실 그리고 선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두환에 대한 사면 때문에 이 사면 이후에 지금 수많은 논쟁들이나 이런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과연 전두환을 사면해 준 것이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럼 박근혜를 풀어주는 게, 사면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국민 통합적 효과는 있는 것인가? 오히려 야당 쪽에서는 그 풀려나오는 것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과연 이거를 강행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저울질하고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도 사면의 기본적인 필수 요건은 본인의 어떤 반성,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거의 지금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헌법과 사면법을 보면은 본인의 사과가 사면의 요건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 시절, 그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는 시절에 실제로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은 사형까지 선고했던 그 신군부에서 사형까지 선고당했던 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했고 그 건의에 따라서 YS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을 하면은 오히려 보수 속에서 지금 왜 오히려 정치에 대통령이 개입하려고 하나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 8월이나 12월까지는 사실 사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고 나서 당선된 이후에 그것이 뭐 현재 누가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선거의 어떤 정권이 교체되건 아무건 정권이 유지되건 간에 그 이후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마치 지난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건의하는 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을 그 청와대에서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도 좀 더 사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치부가 없지 않느냐. 그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치부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따른 국민의 법 감정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상세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다고 하면은
올해가 가기 전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특사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전례에 비춰봤을 네. 때는 내년에 있는 3월 9일 선거가 있은 이후에 이 어떤 그 대통령이 교체되는 그 시기쯤 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